자, 이번에 나갈 건 적분이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부정적분이에요. 앞에 차례 잠깐만 보면 하나는 부정적분이고요. 하나는 정적분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 부자가 우리 옛날에 부정방정식 이런 거 기억나요? 부정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은 애들이었죠.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애들. 맞나요? 이 부정적분의 의미도 똑같아요. 무수히 많은 애들이에요. 그럼 정적분은 하나만 있는 애들이고요. 하나로 계산이 된다는 거고, 이 부정의 뜻이 제일 커요. 부정적분이란 건 하나로 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정적분은 하나로 그냥 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미분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뭐 이런 애들이었다면, 얘네들의 도함수는 얼마가 되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할 때 봤던 건 뭐냐면, 상수항이 무조건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였어. 그죠? 적분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 과정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야. 미분을 거꾸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적분이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얘를 유추해서 맞출 수 있어요. 생각해봐도 여기가 x 세제곱인데 x 제곱이 됐잖아. 그죠? 적분을 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가 2차네. 그럼 전에는 몇 차였을까? 미분하기 전에는 3차였을 거야. 그러니까 x의 세제곱으로 올려주는 거고, 그때 3차인데 내려와서 곱하기 3이 됐을 테니까 이제는 이 개수를 나누기 3을 하자 이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나누기 3을 하니까 이게 지워져서 x 세제곱하면 얘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x의 1차잖아요. 1차니까 전에는 몇 차였을 거야? 2차였을 거야. 그래서 2를 올리고요. 이 앞에 개수는 2를 나눠버리는 거야. 이게 적분 계산의 끝이에요. 마지막 여기 상수항은 그럼 전에 몇 차였을까? 1차였겠죠? 내려와서 곱해준 숫자가 1 또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6x 여기까지는 돌릴 수 있는데 얘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 이게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상태라면, 이 친구가 내 눈앞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라면 이 도함수만 보고 나머지는 다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상수항만큼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왜? 미분은 그냥 없어졌으니까. 그죠? 없어진 거를 원래 있는 애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근데 누군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없다 해도 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으니까, 누군가 있긴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상수항이 있긴 있었을 테니까 우리는 누군가 있다고 붙여놓게 라고 하는 게 이 적분상수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없진 않았을 거니까 나는 C라는 그냥 미지수 하나 붙여놓은 거야. 얘가 얼마가 되든. 그러면 이 C라는 값에 따라서 C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뭐 마이너스 10.5가 되거나 더럽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상수항을 모르니까 이 상수항이 누구로 뭐 선택이 됨에 따라서 1이 되든 2이 되든 3이 되든 이렇게 선택이 됨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함수가 나타날 수 있잖아. 사실은 상수항만 다른 함수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이 미분을 그래서 거꾸로 돌리는 과정을 우리는 적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미분한다라는 말을 그냥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라지 fx, 이제는 원래 함수는 보통 우리가 fx라고 표현하고 얘네를 미분된 상태를 f'x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내 눈에 그냥 함수가 보일 거란 말이야. 그냥 함수를 거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걸 fx라고 하면 이 거꾸로 돌리는 상태 함수를 보통 라지 fx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내 눈에 f'x가 보이면 적분하면 fx가 나오는 건데, 내 눈에 그냥 fx로 보인다고 하면 얘를 적분하면 우리가 그냥 라지 fx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함수가 라지 fx고 걔네들의 도함수가 스몰 fx면 이라고 나오고, 즉 라지 f'x가 스몰 fx가 됐다는 거야. 이건 그냥 미분한 함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란 표현을 쓴대요.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연히 이렇게 적분상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호로는 이 적분하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S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에요. S는 우리 어디서도 봤냐면 이 시그마도 S였죠. 이거 안 배웠구나. 시그마가 영어로 sum 더하다 이런 뜻이라서 이 앞에 S를 따서 이 그리스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시그마예요.
이 친구도요 s를 그냥 길게 늘어뜨리는 거야.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이 왜 합인지는 나중에 정적분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냥 얘네들이 이제 합을 늘어뜨린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읽어주기로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인테그랄 읽어줘. 이게 인테그랄 미국식 발음은 이니그럴 이렇게 한대요. 이니그럴. 하지만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라서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이 나중에 정적분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의 fx 그 다음에 곱하기 d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이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함수의 그냥 넓이를 표현해요.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원래는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요 a부터 b까지 요 길이를 미친 듯이 쪼개. 미친 듯이 쪼개는 과정이 누구의 과정과 똑같냐면 미분의 과정과 똑같아요. 미분도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잖아, 그죠? 얘네들도 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쪼개갖고요.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구해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은 사각형이 아닌 모양이잖아. 근데 미친 듯이 쪼개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얘보다 이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고 얇은 펜을 더 얇은 걸로 가보자. 더 얇은 걸 와서 여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쪼개서 뭐 하는 거냐면 요 사각형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각형들의 합. 이렇게 된 사각형들의 합인데 이거를 간격을 엄청나게 잘게 쪼개면 사각형이어도 거의 이 곡선과 넓이가 어떨까요? 거의 똑같아지겠죠. 지금은 사각형과 요 함수 간에 요만큼씩 모양의 차이가 나잖아. 실제 이 함수의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구한다고 치면 저만큼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거든. 근데 이 사각형을 미친 듯이 한없이 줄여버리면 그 차이가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요 사각형 넓이는 요 높이 값이 얼마일까요? FA가 되겠죠. 이게 높이가 될 거고 요 가로 길이를 b-a를 무수히 많은 n 값으로 쪼개게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dx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식이요 fx 곱하기 dx 이렇게 된 건데 곱하기 표현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랑 가로 길이를 곱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거를 이 많은 애들을 다 더했다는 거야. 이 많은 사각형들을 다 더했다는 게 정적분의 개념입니다. 원래 적분은 정적분부터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정적분이 됐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미분이 되고 적분이 나온 게 아니라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가서 또 미분도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적분도 만들어지고 이 적분도 더 발전하고 미분도 더 발전하고 이렇게 된 건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걸 다 뭉뚱그려 너네 이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기본적인 미분만 배워 기본적인 적분만 배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세한 건 설명이 안 되고요. 이것도 이 넓이의 합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은 안 해요. 나중에 미적분 2에서 얘가 이거다라고 배우긴 하는데 왜인지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미적분은 사실은 극한에서부터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분, 적분을 제대로 배운다면 그때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그냥 너는 그냥 기본적인 미분, 적분만 배워봐. 그냥 이런 맛만 한번 봐봐. 이런 거라서 더 자세한 거는 설명은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지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나중에 이 넓이가 왜 정적분 값으로 넓이가 되는지는. 근데 굳이 안 하니까 선생님도 뭐 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설명했었는데 어차피 나는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도 없고요.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서 그냥 요새는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합이야. 아까 수많은 작은 사각형들이 합이라서 S자를 쓴 거고 그걸 길게 늘어뜨려서 그냥 기호로 만든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주고 그럼 얘네들은 인테그랄 fx dx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고. 그럼 인테그랄 그냥 dx 써져 있으면 이 앞에 얼마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냐면
곱하기 앞에 생략된 숫자는 1밖에 없죠. 그래서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봤듯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어디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여기 나오는구나. 실제 계산은요, xn제곱이다 그러면 x의 n제곱이다 그러면 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이번에 미분에서는 줄여줬잖아. 내려오면서 곱한다는 느낌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내려오면서 곱한 게 미분이니까 올라가면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n 플러스 1로 올라가고요, n 플러스 1을 나눠주는 거야. 지수가 하나 더 커지면서 그 커진 지수만큼을 나눠주게 되는 거고, 상수항에는 x 붙이면 되고, 그죠? 상수항은 적분되면 1차항이 되면 되니까 x 붙이면 되고, 모든 부정적분에는 그리고 항상 내가 원래 함수의 상수항을 모르니까 이 c라는 상수를 붙여주는 거야. 이 c는 적분 상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적분 상수인데 그냥 상수인 거야. 그냥 상수인데 적분할 때 그냥 쓰니까 적분 상수란 말을 쓰는데요, 별 의미 없고요. 적분 변수 이런 표현은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변수가 어차피 x 하나밖에 없어 원래가. 그러니까 얘가 적분하는 대상인 거고, 적분을 실제로 당하는 애니까 우리 p라는 말을 써서 p적분 함수 이런 표현 쓰는데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냥 지금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인테그랄을 쓰고요. 그래서 fx를 실제로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 적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다 요거 찾는 문제예요. c 값을 찾아서 원래 함수가 뭐 f 라지 f 1이 4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로 c 값 찾아주고 맞춰주고 계산하는 거. 적분 계산한 거 자체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기는 뭘 보는 거냐면, 다시 두껍게 너무 얇다. 여기는 선후 관계 보자는 거야. 누구 먼저 했냐고. 1번, 2번 보면요, 1번은 큰 괄호 안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냐면 적분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인테그랄 fx dx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dx분의 d가 붙어있거든. dx분의 d가 미분하자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dx분의 원래 미분이 dx분의 dy로 쓰기도 했고, dx분의 d fx 이렇게 쓰기도 했잖아, 그죠? 요 뒷친구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미분이 먼저 들어가 있죠? 미분하고 적분했다는 뜻이고요.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적분하고 미분한 거나 미분하고 적분한 거나 다시 다 뭘로 돌아가자는 거야? 원래 함수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죠? 미분하고 적분 하나, 적분을 하고 미분 하나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누구를 먼저 했는지를 보자고. 선후 관계를 보자는 말이 뭐냐면, 누구를 먼저 했냐면 미분, 자 2번을 먼저 볼게요. 적분을 나중에 했죠.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당연히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적분을 먼저 했거든. 적분을 먼저 하면 이렇게 돼서 라지 fx 플러스 c가 생긴 거고, 요 친구를 다시 미분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미분하면 상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 그래서 사라지니까 미분을 나중에 한 애는요,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fx라고 하는 친구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fx 말고도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생겨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기만 한번 나오는데,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분된 함수를 미분하는 경우가 있고 미분된 함수를 적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거의 안 해요. 왜? 미분하고 적분하면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걸 우리가 뭐하러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주어지면 우리는 얘를 미분할 때가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주어졌을 때 얘를 적분할 때가 있는 거지, 원래 함수 fx가 나왔는데 그 친구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짓은 그럼 바보 아니고는 안 해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관계는 있을지언정 가만히 있는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 적분의 성질을 나타내요. 기본 적분의 성질. 상수항이 있는 건 밖으로 나가서 곱해진대요. 뭐랑 똑같아요? 미분에서랑 똑같아. 미분할 때 앞에 개수 붙어있으면 걔네 빼고 미분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나중에 곱해줘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 플러스 gx dx를 fx 인테그랄 fx 플러스 인테그랄 gx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빼기도 당연하고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안 써있죠? 당연히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란 친구를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아까 봤던 시그마랑 비슷하죠. 시그마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했는데 곱하기 나누기 분리 안 됐었잖아. 맞죠? 잠깐만, 수열 배운 애들 맞죠?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가능하고 상수항도 나가서 곱해지기도 했죠.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 분리 불가능했죠. 여기도 똑같은 계산. 결국은 얘도 무슨 계산이니까? 합계산이니까. 아까 인테그럴이 썸이라고 했잖아.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작은 사각형들의 합.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애들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시그마랑 비슷한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 말고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게 뭐야? 요런 애들 먼저 한번 볼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dx래요. 마이너스 2를 적분해달라는 거거든.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 맞고 적분상수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x제곱이래요. x제곱 적분하면 x세제곱 되는 건 맞는데 올라간 숫자만큼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3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줘야 되니까 틀린 거. 그 다음 디귿 6x니까 얘는 적분되면은 x제곱으로 올라갈 거고 2만큼 나눠주니까 3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상수항이니까 거기에 x만 붙여서 마이너스 x 이런 모양 된 거고 적분상수 c 붙었으니까 디귿은 맞는다. 그 다음에 4x 세제곱이니까 x 4제곱이 되고 4를 나눴으니까 앞에 개수 1 되는 거고요. 6x니까 x제곱이 되고 2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3x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한번 해볼까요? 아이씨 숫자 짜증나네. 5x제곱이래요. 적분하면은 x 세제곱이 될 거고 3을 나눠줄 거라고. 그래서 3분의 5x 세제곱이 된 거고요. x 1차죠? x 제곱이 될 거고 2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지막 적분상수 c. 이렇게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굳이 없어도 되겠네. 그 다음 617번 이렇게 곱하기 된 애들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전개해서 풀어야 돼요 이 얘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고 이 친구를 적분시키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귀찮아서 가로를 안 쓸 때가 있는데요. 너네 무조건 가로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그냥 할 때는 뭐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왜? 무조건 가로 써야 될까요? 아까 얘가 뭐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고 했잖아. 그죠? 이 곱하기를 생략된 거니까 이 곱하기 기호를 안 쓰면 마이너스 2만 적분하겠다. 마치 이런 식으로 혼돈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당연히 곱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앞에 전체가 다 곱하기가 돼야 되니까 전체에다 가로 씌우는 거고요. 뭐 그거는 실제 문제 풀 때는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고 x는 x 제곱 되니까 2를 나눠줄 테니까 플러스 2분의 1 x 그 다음 마이너스 2x 되고 상수항 모르니까 c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계산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2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붙어있어. 여기도 곱하기잖아. 그냥 이 상태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가는 얘기야. 4x제곱 마이너스 12x인가요? 플러스 9. 이 친구 적분해서 간다는 얘기고 뭐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고요. 나누기도 분리 안 되니까 직접 나눠서 x 마이너스 2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적분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나누기 직접 안 되니까 직접 나눠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만들어 놓고 이 친구 적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문제에서만 나오고요. 나누기나 곱하기가 분리 안 된다는 걸 알고 잘 계산해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뒤쪽 가면 이런 계산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는 더하기 빼기 합쳐질 수 있다고, 그지? 그럼 밑에 있는 애들 합쳐주면은 분모 똑같이 x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직접 나눠주면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가요? 맞나? 이렇게 dx 되니까 얘네 적분해 주세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뭐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적분하는 과정이 지금 바로바로 쭉쭉쭉 이렇게 나오질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미분, 나중에 가면 또 미분하는 거랑 헷갈려서 계산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하면 과정 자체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실제 유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가 성립할 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린 이런 유형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요, 인테그랄 요거를 한 식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얘네는 무슨 식이냐면, 문제에서 따로 말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얘는 항등식입니다. 방정식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얘네는 항등식이에요. 얘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항등식이란 얘기고요. 우리 앞에서 항등식을 가지고 양변 미분 이런 거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미분하자는 얘기예요. 적분기호만 이렇게 뚝 나와 있고 우변이 그냥 다항식으로 돼 있다는 건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적분 단원인데도요, 여기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분을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적분한 식에서 미분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미분하게 되면, 아이고 dx를 왜 붙여? 미분인데 이 친구들 미분하게 되면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미분한 좌변은 x-3 곱하기 fx가 나와준다는 거야. 이게 적분하고 미분된 형태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하죠.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된 거예요. x-3으로 나눠주겠죠. x가 3이 아닐 때만 생각하면, x가 3일 때는 그리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이너스 1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x가 3이 아닐 때 fx는 어떻게 나오니? 이거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x3 곱하기 x,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만 넣고 계산하면 되죠. 6. 여긴 그래서 실제로 적분 같은 계산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미분만 하고 끝난 겁니다. 자, 628번. 여기도 라지 fx라는 애가요, 요 안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란 친구를 미분하고 적분했다는 거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뭐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원래 있는 건 그대로 튀어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이 라지 fx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점이, 누구를 나중에 했다고? 지금 적분을 나중에 했다고.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뭐가 튀어나와 줘야 되냐면 적분 상수가 이렇게 튀어나와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분 상수를 맞출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f, 라지 f0이 2라고 나왔으니까 0 넣으면 2 나오려면 c 값은 그냥 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지 f2의 값을 구하래요. 숫자 넣고 계산 한 바퀴만 하면 되죠. 6, 아니 8 빼기 4 더하기 10, 아니 뭐죠? 아니죠. 아 6? 더하기 빼기는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다고요. 미분하고 적분했다는 의미만 우리가 잘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632번. 요런 애들이 이제 미분된 형태라고 나왔으면 나는 이거를 다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적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변도 똑같이 적분을 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와야 되고, fx 플러스 gx가 나와야 돼요. 우변은 얘네를 적분했으니까 4x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까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나와야 된다며. 그럼 여기도 c가 붙어야 되고 여기도 c가 붙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근데 봐봐, 이 두 C가 똑같은 놈일까요? 이건 모르는 거야. 왜냐면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해를 들지 말고 다른 예를 먼저 들어줄게요. 아닌가? 이거를 아까 그냥 각각을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적분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은 같은 애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애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적분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적분 상수가 튀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C라고 쓰고 D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적분 상수를 C라는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나는 계속 C를 쓰고 싶어서 그냥 구분해서 C1, C2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근데 양변을 적분을 할 때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적분 상수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몰라서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양쪽에 미지수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면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등식이냐면 여기서 그냥 치우고 이 C1을 반대쪽으로 그냥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럼 우변에 미지수가 하나 나오는 건데 이 적분 상수는 내가 어차피 몰라서 붙인 거잖아. 근데 몰라서 붙였는데 굳이 두 개를 붙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어쨌든 이쪽 적분을 한 상태라면 그 모르는 미지수가 알아서 넘어가서 이쪽에서 하나의 상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할 때는요, 양변을 적분을 할 때는 굳이 미지수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진 않고요, 그냥 둘 중에 한쪽에다만 적분 상수를 붙여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특정 숫자가 있어서 우리가 적분 상수를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붙이는 거잖아. 몰라서 붙인 거고 누군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적분했으면 그 모르는 놈끼리 한쪽으로 그냥 이양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 그래도 어차피 모르는 놈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다만 하나만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의미가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똑같이 적분을 할 겁니다. 인테그랄 dx, 이쪽도 인테그랄 dx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른쪽 거를 적분한 식은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번엔 fx 마이너스 gx란 놈이 나온 거고, 이번에는 4x를 적분했으니까 x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미지수가 나올 텐데 이제 얘는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주자고. c1, c2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이러고 나서 이제는 방정식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이 두식, 두꺼워라. 이 두식 더하면 누가 나와요? 좌변은 2fx가 나오잖아. 그럼 fx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도 더하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데 반으로 나눌 거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C1 마이너스 C2 나누기 2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요, 어쨌든 얘네들은 무슨 개념이 중요하냐면 C1, C2가 당연히 별개의 숫자일 텐데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얘도 그냥 우리는 모르는 상수항, 미지수인 상수항,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fx는 어쨌든 다항식은 이렇게 모양 나오는 형태인데 문제에서 f0이 3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이 상수항이 얼마란 얘기야? 이 상수항이 3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C1, C2를 굳이 따로 안 찾아도요, 물론 찾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처럼 fx, gx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면 굳이 C1, C2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 fx, gx의 상수항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이 두식 빼버리면 2gx 나오겠죠? 물론 fx 나온 거 대입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데 빼면 2gx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때 gx를 정리하면 뺐으니까 2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g0이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상수항을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서 fx, gx를 찾아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밑에 보이는 634번 같은 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635번 갈까요? 635번 함수 fx가요 얘 적분한 거 빼기 얘 적분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눈치가 바로 채져야 돼요. 그냥 분모가 똑같네, 이 애들 하나로 합쳐서 x-1분의 x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합쳐지겠네, 이런 거 눈치채시고 약분하니까 x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이 친구들 실제로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나오겠네. 근데 f0이 1이니까 얘네 1이겠네. 이렇게까지 맞춰주면 돼요. f0 나오는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바로 그냥 적분상수 알려준 겁니다. 적분상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고, 근데 뭐 항상 친절하진 않아요. 다른 애들은 숫자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2는 이제 숫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끝이죠. 2, 1 더해지면 5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넘어가서 유형 5번 볼까요? 자, 유형 5번 함수 fx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도함수가 이렇게 된 모양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적분해서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원래 함수는 얘네를 적분하니까 x제곱이니까 x세제곱 나누기 3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바로 보이나요, 너네들? 일단 쌤은 그냥 해볼게.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맞나요? 적분한 형태 이렇게 되고요. 미지수가 그럼 a랑 c 두 개죠. 그러니까 식도 두 개 나왔죠. 대입하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적분만 계산만 실제로 할 수 있으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유형 6번 넘어갑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fx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왔네.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x인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도함수를 알려준 거예요. 얘네들의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5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x세제곱 플러스 5x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적분상수 c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도 친절하게 0,3이네. x에 0 넣어줬네요. 그러니까 적분상수값 3 이런 거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f1의 값은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기본적인 부적적분 문제가 지금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애들 별로 없죠? 적분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 거고요. 647번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도 별표. 그냥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별표. 이게 우리 아까 맨 처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인데요. 보통 fx, 라지 fx랑 스몰 fx 또는 fx랑 f'x 이런 애가 같이 나오는 형태에서는 여기도 우리가 하는 계산이 비슷해요. 여기도 또 뭘 할 거냐면 양미를 할 겁니다. 양미라는 건 양변 미분을 뜻해요. 그냥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스몰 fx의 부정적분 형태가 라지 fx래.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양변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은 스몰 fx 나올 거고요. 이런 문제의 특징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은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요, 지금 원래 항등식에는 얘네가 틀림한다니까 이것도 항등식이야. 누구랑 누가 나와 있냐면 라지 fx랑 스몰 fx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양미라는 과정을 거치면, 양변 미분하는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하나의 함수 형태로만 나와요. 고맙게도. 그게 fx가 아니라 사실은 f'x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거 몰라도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 함수가 나온다고. 원래 함수랑 도함수가 나오는데 그걸 미분하면 그냥 하나 함수랑 다항식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또 미분합니다. 양변을 또 미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좀 더 복잡하고 나중에 배울 애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양변 미분 들어가면
좌변은 스몰 fx가 된 거고요. 우변은 여기가 곱미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뒤에 거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 뒤에 거 미분하니까 f'x 곱의 미분 나온 거고요. 뒤에 있는 다항식들은 그냥 미분해주면 되죠.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보면 누구랑 누가 지워지냐면 여기 fx가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라지 fx랑 스몰 fx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하나로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지? 서로 모양이 다른 두 개의 다항식이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양변을 밑으로 미분해서 내려오게 되면 딱 누구만 보이냐면 내 눈에 이 친구 하나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f'x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식을 f'x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x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아이고야, 형광펜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f'x는 헷갈려.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제곱에 x 나눠진 거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 되나 봐요. f'x가.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는 누굴 구하라고 했냐면 그냥 fx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f'x를 뭐 해주면 돼요?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적분상수 찾아내라고 또 정보를 하나 줬죠. f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2. 그래서 c는 3.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돼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서 라지 fx는 찾을 생각도 안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라지 fx를 한 번 더 찾으라고 했으면 라지 fx의 적분상수를 찾기 위한 정보가 또 하나 주어졌을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양변 미분을 하는 게 은근히 많이 나와. 웬만한 항등식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다음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거나 그냥 다항함수 fx가 다음식을 만족시킨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건 다 항등식이고 그런 문제의 90%는 거의 다 양변 미분으로 해서 우리는 더 쉬운 정보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적분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니요. 해볼까? 650번 같은 경우가 이거 한번 볼게요. 650번을 한 번은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지금 fx라는 친구가 있고요. x 곱하기 fx를 적분한 친구 이렇게 두 개의 함수 형태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적분을 우리는 사실상 못한다고. 곱한 애들 적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미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fx를 미분한 식도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f'x라고 써놓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요 안에 있는 걸 적분했다 미분한 거니까 저 속안에 있는 놈이 나오겠죠. 그래서 x 곱하기 fx가 나와야 돼요. 요 과정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변도 미분했으니까 미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한 번 더 이거는 원래는 한 번 더 미분한데요. 선생님이 착각했나 봐요. 아니요. 착각은 아니고 사실은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되긴 하는데요. 지금 교육 과정에서 이계도 함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을 하라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일단 미분을 할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미분한 거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여기다 프라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난 여기는 무슨 미분법? 이거 너네 이래도 안 풀리는구나. 미안. 이거 미분하라는 문제 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쏘리. 이게 나중에 미적분 2에서는 이게 한 번 더 미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너네는 이걸 의도한 게 전혀 아니구나. 라고 해도 미분해서 풀 수 있긴 한데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해결합시다.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이거 맞춰내자는 거예요. 최고차항부터 맞춰나가자는 문제예요. f'x보다 fx가 당연히 차수가 하나 더 높죠 무조건. 근데 거기다가 또 x도 곱했죠. 당연히 그럼
좌변에서 최고차항은 무조건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친구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친구의 최고차항이 좌변의 최고차항이 될 거야.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어? x 세제곱이라고 나왔어. 그럼 fx는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유추의 영역인데요. fx는 무조건 누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x제곱으로 시작할 거란 얘기야. 그래야 여기다가 x를 곱해서 x 세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거거든.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자는 거야. 그럼 fx를 최고차항이랑 차수까지 알아냈으니까 우린 나머지를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그럼 f'x는 얼마가 돼요? 2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좌변을 다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의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니까 2x 플러스 a고 더하기 fx는 x를 곱해서 밖으로 빼놨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여기 있는 우변이랑 똑같아야 돼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a는 얼마가 될 거고요? 2가 되겠네. 그죠? 이게 1차항이랑 상수항까지 2차항이랑 상수항까지 동시에 맞춘 거고 1차항이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7 이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미분을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될 때는 원래는 한 번 더 미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너네들한테는 그것까지 요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찾아내. 한 번 더 미분해도 사실 풀리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할 때 f 더블 프라임 x가 상수항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긴 한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유형 8번 볼까요? 이건 정리를 좀 희한하게 해놨네. 자, 이 문제에서 정리한 걸 조금 바꿀게요. 이걸 빼고 먼저 생각하는데요. 함수 fx가 f'x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 도함수도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왔으면 당연히 원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요. 각각의 분리된 데에 따라서 x가 a보다 클 때는 gx니까 도함수가 원래 함수는 그럼 gx를 적분한 식, a보다 클 때는 gx를 적분한 식이 되고 a보다 작을 때는 hx를 적분한 식으로 원래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건 연속이든 아니든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오는 관계는 연속이든 아니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연속일 때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요 밑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연속이면 하고 1번, 2번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f'x가 이런 모양이면 1번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그때 fx가 연속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연속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인테그랄 gx의 a에서의 값과 hx의 a에서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원래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미분 가능하단 말이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로 갈 때는 그런 애들이 100%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원래 함수가 반드시 연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너네들 아직 조금 어렵긴 할 텐데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도함수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f 프라임 x가요 0보다 작을 때는 x로 나왔고 0보다 클 때는 뭘로 할까? 0에서 이어지는 거면 2x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을까? 2x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은 원래 fx는 어떻게 되냐면 x를 2x 3x 제곱 이렇게 놀래요. 그럼 얘네 도함수는 0에서 연속인 거 보이나요? 당연히 왼쪽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fx는 여기는 x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x 세제곱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거든. 이 적분상수가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모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붙여야 돼.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의 C1 붙으면 하나의 C2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 각각 다른 함수를 적분한 거잖아, 그죠? 다른 함수를 적분했는데 적분함수가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얘네들이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도함수랑 원래 함수,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해서 원래 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연속일 때는 그러면은 연속일 때 저 서로 다른 적분상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f'x가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이렇게 나눠졌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왔고 0보다 작을 때 나왔으면 fx도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가는 거라고. 그럼 얘를 적분하니까 0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하나가 붙을 때인데 이젠 서로 다른 게 붙을 거란 걸 알면 그냥 c1 바로 붙이고 시작해도 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모르니까 c2 이렇게 된 거야. 얘가 0보다 클 때고요. 얘가 0보다 작을 때죠. 맞나요? 그래서 문제가 보니까 원래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연속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네들의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는 거야. 왼쪽 좌극한에다 0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C2가 나오죠. 우극한에다 0 넣으니까 C1이 나와. 그래서 얘네들의 적분상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애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나온 게 F2 이꼴 마이너스 R이에요. F2는 지금 이 fx 식에 위쪽에 넣어야 돼요? 아래쪽에 넣어야 돼요? x가 0보다 클 때 쪽에다가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F2니까. 그래서 위쪽에다가 넣으니까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 수 있냐면 F2는 지금 4 빼기 2 더하기 C1이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래서 C1의 값이 얼마 나오는 거죠? 이런? 마이너스 6. 그래서 C1과 C2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F 마이너스 3은 요 아래쪽에다 넣어줄 텐데 마이너스 3 넣으면 9 빼기 12 더하기 C2인데 C2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은 0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그냥 C2랑 C1이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지금 밑에 함수 같이 풀어볼까요? 그나마 중이라고 나와있는 이 친구 한번 풀어볼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 자, 항상 그래서 이쪽은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끊어진데 지금 1에서도 연속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x를 우리가 찾아주면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1 이렇게 잡아놓을 거고요. 1보다 작을 때는 6x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0이 나왔네. F0이 마이너스 2. F0은 이 식에서 위아래 둘 중에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1보다 작을 때니까. 그죠? 먼저 이거 합시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1에서 좌극한은 얼마 나오냐면 C2 플러스 6이 나오고요. 1에서 우극한은 K 플러스 C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야. 미지수가 몇 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거야. 식도 당연히 3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거고요. F0은 아래쪽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F0은 C2만 나오네. 그래서 C2의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얘가 두 번째식. F2는 위쪽에 넣어야 되겠죠? 위쪽에 넣으니까 2K 플러스 C1 플러스 4. 얘네들의 값이 6. 이게 세 번째 식이 된 거고요. 다행히 지저분한 3차 아니 뭐라고 그러죠?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아니네. C2 값이 바로 나와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해봐야죠 뭐. 655번 오랜만에 봤는데 이거 한 번에 씩 뽑아낼 수 있나? 이 친구 뭐가 돼요? 2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 되는 거 보이시나요? fx가 이 친구를 적분했대요.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한 f 프라임 x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거야. 맞나요? 이런 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fx가 이 친구를 적분한 식이니까 그죠? 얘네들 도함수가 하면 여기서 다시 미분을 때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속에 게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만 넣으면 계산은 끝난 거죠. 아주 쉬운 문제로 다가오셔야 돼요. 여러분한테도. 이건 뭐야? 왜? 옛날에 이거 여기서도 나올 거라고 그래서 했던 거구나. 오랜만에 보는데 이것도 기억나나요? 오랜만에 보시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x 플러스 y 꼴은 무조건 뭘로 가서 푼다?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처럼 우변에 fx가 있다면 얘까지 한 번에 이항해서 생각하면 되게 간편하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위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도함수 정의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라 도함수 정의로 바로 푸는 겁니다.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x 플러스 h 되면 꼭 여기가 x 플러스 y로 나온다고 했잖아. 저기 있는 y를 h로 바꾸고 우리 문제 풀 거라고. 그리고 우변에 fx면 좀 더 땡큐한 게 얘를 바로 넘기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리미트 h분의 fh 마이너스 exh 요거까지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해서 x 플러스 y라고 fx 플러스 y라고 나와 있는 식을 무리 없어 풀어나가는 방식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다음도 기억나시나요? 얘네들은 그냥 계산이 돼. 마이너스 2x라고. 근데 요 친구는 계산이 안 돼. 이 계산이 안 돼도 어차피 x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항? 상수항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함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쓰는 경우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이 원래 문제에서 이거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 x, y에 00 대입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식에 x, y에다가 똑같이 0을 대입하면 좌변은 f0, 우변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끝났네. 그러면 f 이렇게 된 식이니까 결국 f0은 얼마? 0. 요 정보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두 가지 정보가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란 식이랑 f0이 0이란 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1이 2가 나와 있죠? 그럼 f 프라임 2가 되려면 a는 4가 된 건가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 거고요. 이게 왜 굳이 적분에 나왔냐? 이제 f3을 찾아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계속 미분 문제였던 거야. 우리가 앞에서 풀던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f 프라임 x를 찾아내주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될 텐데 아까 x에다가 00 넣은 식을 이용해서 적분상수 c값이 0이다. 요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0이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과정만 지금 우리 적분 계산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분은 사실상 되게 곁다리야. 결국은 미분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적분 문제는요. 적분만을 위해서 막 하는 문제도 많지만 많은 문제가 미분을 꽤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양변 미분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요 왼쪽은 바로 왼쪽은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고요. 지금은 여기도 도함수 정의를 이용한 문제를 풀었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특히나 적분 쪽에서 미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유형 몇 가지 했냐? 벌써 10까지 왔네요. 뭐야? 11이면 끝이네? 아이고. 그럼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마지막 유형 11 갑시다. 중요 나왔는데 이게 뭔 문제죠? 우린 뭐 이런 문제 껌입니다.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린 도함수는 뭐만 본다고요? 부호만 본다고. 여기랑 0에서 이렇게 부호고요. 이렇게 원래 잘려서 원래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원래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지만 이제 우리는 2차 함수 정도는 익숙해져 있잖아. 그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그럼 원래 함수 3차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그림? 이렇게 되는 그림이고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0.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오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극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생길 거고 극대값이 3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최고차항계수 이런 말 안 나왔겠죠? 미지수 두 개니까. 갑시다. 그럼 얘네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 도함수 포인트 도함수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f'x는 어디랑 어디에서 해를 가졌어? 마이너스 2랑 0에서 해를 가졌어.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앞으로 곱할까요? 이렇게 된 형태야. 최고차항계수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a라고 붙일 거야. 근데 이거 조금 더 영리하려면 3a 붙여도 돼요. 왜? 2차 식이면 적분하면 나누기 3 해야 되잖아. 그럼 3분의 a 이러면 귀찮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리 그냥 이렇게 붙여버려. 어차피 이래도 별 상관없잖아. 그죠? 내 맘대로 붙이는 미지수니까 좀 이쁘게 다시 쓸까? 3ax 곱하기 그래서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전개도 해버리자. 전개해야 너네가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3ax 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된 형태야 지금. 맞나요? 이렇게 돼서 이제 원함수 가면 f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얘네들의 극값을 두 개를 다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극값 두 개 찾으러 갈 겁니다. f-2랑 f0 두 개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f0을 먼저 찾는 게 좋겠네. 적분상수가 바로 나오니까. 문제에서 극대가 f0이죠. 얘가 c가 나올 거고 이 값이 3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10a니까 4a 플러스 c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극소값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a가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구나.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fx를 찾는 겁니다. 미분을 많이 했으면 이게 오히려 크게 안 어려워야 돼. 그죠? 도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2랑 0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지금 요 과정만 새로운 계산입니다. 적분하는 과정. 요 과정만 새로운 계산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다 미분 문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지? 예. 끝!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이래요. 뒤쪽 정적분까지 아닌데 죽겠죠 너네? 근데 진짜 그냥 부정적분은 별거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 정적분도 별거 아닌가? 나는 맨날 별거 없다 그러죠.